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4.15 총선을 통해 제21대 국회를 이끌어갈 8명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철원하천 양구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강원도민들에게 당선 소감과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춘천갑 국회의원 당선인 허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드실 텐데 위로의 말씀과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라고 하는 경이적인 투표 참여율로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또 강원도도 정말 큰 변화와 그리고 교체에 대한 열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쁨보다는 굉장히 큰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정말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되라 이렇게 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막말 같은 걸로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고 국회 들어가서 품격 있는 정치를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입장에서는 또 강원도 전역에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통합적이고 그리고 일하는 이 모습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감, 일꾼, 품격, 이 인사 말씀 안에 대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허영 당선인 13일 동안 당선 인사를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3일 내내 이제 아침 사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당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때로는 어떤 시민들께서는 당선 감사하는 당선인은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 보약 같은 그런 환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네. 그 응원 그대로 이어가서 정말 멋지게 일하는 일꾼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춘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상대였던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 상당히 강력한 상대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상보다 좀 큰 격차로 승리를 하셨어요.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수부 도시하고 도청 소재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주하고 강릉이 네.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굉장히 큰 성장들을 이뤄내고 있고 네. 강릉도 올림픽 배후도시로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투자 받으면서 이제 도시 활성화를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도청 소재의 춘천이 경제도 침체되고 발전이 굉장히 더디어 나가고 있는 기존의 한 10년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집권 여당의 후보를 선택해서 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자라고 네. 하는 시민들의 바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예. 나타난 계기인 것 같고요. 네.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3번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춘천 떠나지 않고 예. 춘천에 생활을 하면서 12년 동안 골목골목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소통해왔던 그런 일꾼으로서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치열한 접전 끝에 7.3% 차이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당선되시자마자 소감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잠깐 보고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0년 만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춘천의 교체와 변화를 선택해 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라고 하는 춘천 시민의 명령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이라고 하는 춘천 시민의 명예. 사실 저 인터뷰 하실 때 눈시울도 상당히 붉어지시고 목도 좀 메이시는 것 같은데 당시 어떠셨습니까? 저 압축된 시간에 지난 12년도 교차가 됐고요. 예. 또 옆에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네.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또 고마움들 함께 네. 겹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 하실 때마다 좀 느껴지는 게 이렇게 뭐 화려한 언변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절제가 돼 있으면서도 준비된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잘 듣는 편입니다. 아, 네.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정치가 말하는 힘보다는 듣는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또 정치가 말 때문에 실수를 해서 네.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정치 품격을 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가끔 그래서 좀 굉장히 절제된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다짐 같은 것들 늘 하기도 합니다. 야, 그러셨군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춘천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8차례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인데 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로는 70년 만에 네. 처음으로 된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교체를 해주신 시민들의 오랜 열망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정치를 진보의 국민, 보수의 국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하도 이제 안보 상황이 위급할 때는 안보 위협 문제 때문에 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소외론이 깊이 잠재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 예. 또 여당에 대한 그런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보수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열망들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네. 집권 여당에 대한 강한 예. 그런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또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이광재 당선인도 그랬었고요. 지금 허영 당선인도 마찬가지신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선거 전에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대선 또 지방선거에는 압승을 거뒀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3석 만족할 만한 성과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선거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약간 아쉬운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약진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1대 7이라고 하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 춘천 원주권 이 큰 도시 중심에 변화를 만들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이제는 제대로 된 균형추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표심으로 봐서는 저희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 2만 표 정도 네. 민주당을 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강원도 지형은 균형적인 그런 어떤 표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 지역의 전체 또 영서 지역에서도 영서 남부 지역 이런 곳은 이제 민주당이 원주 갑을과 춘천 갑을 제외하고는 사실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패배한 것은 지역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지역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고 예. 화를 내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각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을 준비한 후보들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구가 급조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도민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했던 그런 예.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뭐 춘천이 분구가 됐긴 했지만 뭐 반쪽짜리도 아니고 뭐 어떻게 희한한 이제 선거구가 만들어진 건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무조건 개선을 해서 제가 등원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네. 바로 뭐 선거법이라든지 지역구 조정에 대한 네. 그런 법안 발의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을 되찾겠다. 또 물의 운명을 바꾸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춘천은 누구나 물의 도시, 네. 호반의 도시, 그렇죠. 호수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바라만 보는 네. 그런 어떤 조망의 대상이었지 예. 오히려 물 때문에 지역 발전의 족쇄로 걸림돌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수원 보호구역 일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다 이제 수질 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공장 하나 짓지도 못하고 기업 유치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몇십 년간 춘천 발전을 저해해왔던 요인이었죠. 네. 그래서 물 때문에 이 춘천 발전이 저해된 그 억울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춘천이 예. 이 물의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네.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 예. 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서 한강 수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하류 지역 수도권 주민들이 물 부담금을 냅니다. 예. 물값을. 예.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내야 되는데 네. 경기도한테 더 많이 가고 네. 춘천은 그것의 3분의 1밖에 물 부담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 한강 수계기금이라고 하는 물 부담금을 공평하게 받아내서 네. 물값을 제대로 받아내서 네. 우리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오염 총량제 뭐 현실적으로 이거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성과를 좀 가지고 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1호 공약이 지금 춘천 호수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춘천 국가 호수 정원 이거 뭐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시고 좀 얘기해 네. 주실까요? 그래서 이런 그 규제를 푸는 거와 더불어서 네. 이제는 물을 창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호반의 도시 의암호하고 지금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예. 이제 공원으로 조성될 예. 텐데요. 의암호하고 캠프 페이지를 한때 엮어서 네. 호수를 테마로 한 국가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가정원 그러면 순천만 국가정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황량한 갯벌이 그렇죠. 거기에 갈대밭 갈대밭을 예. 조성하고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해서 그걸 그대로 네. 국가 정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네. 연간 1천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네. 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시가 된 거죠. 네. 이어서 울산 태화강이 예. 공업지대 폐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오염된 강이 1급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된 이후에 네. 거기에 이제 친수 공간과 문화 시설, 주거 공간, 그다음에 창업 공간들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예. 또 다른 혁명적인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춘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3호 국가정원을 춘천을 만들겠다. 아.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암호와 옛 미군 부대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가정원 형태로 바뀌는 어떤 개념 이걸 도입하겠다 이 사업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캠프 페이지를 지방 정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네. 한 3년 조성한 다음에 그 중간에 3년 기간 내에 예. 국제 정원 박람회도 열고 아. 그다음에 정원 디자인전 포럼 같은 것들을 열어서 네. 그리고 춘천이 이 IT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문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IT와 국가 정원과 문화 예술이 결합된 아. 그러한 국가 정원을 만들면 정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새로운 100년 곡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굴뚝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처해져 있는 또 그런 물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호수국가정원 잘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춘천이 강원도청 소재지이고 수부도시인데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유치했고요. 강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또 스케이팅 분야의 경기장들을 유치하면서 사실은 KTX 강릉선 이후에 강릉 새로운 어떤 산업 모델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 춘천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정체돼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바꿔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국가 정원과 더불어서 예. 두 번째로는 춘천을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로 만들겠다. 평화 인터체인지 도시. 예. 예. 이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지, 요충지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춘천을 보면은 이제 동서고속철이 춘천서부터 속초까지 그렇죠. 서울에서 춘천까지 지금 놓여 있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2027년에 완공이 네. 됩니다. 그리고 춘천이 중앙고속도로상으로 부산에서 지금 춘천이 종착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철원까지 중앙고속도로를 연장하고 또 원주에서 춘천까지 내륙 종단철도를 이제 놓게 됩니다. 예. 그리고 춘천에서 화천 양구 거쳐가지고 양구에서 내금강까지 가는 최단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 31번 국도. 맞습니다. 예. 거기를 신금강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철도를 남북 넣어서. 이제 이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준비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인천 송도에서 네. ITX가 이어지는 마석까지 예, B 노선, GTX B 노선이 예. 연결되는데 이것을 동서고속철하고 연결을 해서 인천 송도에서 춘천 거쳐가지고 속초까지 예. 동서횡단철도를 이제 완비하게 되면은 춘천이 그야말로 중심에서 인터체인지로서의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평화 인터체인지론인데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물론 뭐 동서고속화 철도는 지금 이미 이제 발주 단계에 가 있고요. 나머지 뭐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GTX B 노선 개설 또 원주 춘천과 내륙 종단 철도 뭐 이건 뭐 대규모 사업비 또는 뭐 설계 국가 기관 교통망의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네.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신데 네. 이미 동서고속철은 이제 사업비가 다 정해져 가지고 그렇죠. 예, 2027년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GTX B 노선도 예.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마석까지는. 예, 마석까지. 그래서 마석에서부터 춘천까지가 32km?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예. ITX 노선으로. 예. 이것을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연결에 들어가는 뭐 신호체의 개편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소규모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추가적인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뭐 아무튼 춘천을 평화 인터체인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구상까지 좀 밝혀주셨는데 임기 기간에 뭐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춘천 지역 발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호수국가 정원, 평화 인터체인지 이외에 또 뭐 있으면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그 중도에 레고랜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레고랜드까지 이제 춘천 대교라고 해가지고 진입 교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레고랜드 건너편에 서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서면 대교를 건설을 해서 기존에 한 25분에서 20분간 쭉 돌아서 서면까지 가고 호수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되어 있었는데 서면 대교를 놓게 되면은 5분 만에 춘천 도심에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춘천이 넓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춘천이 확장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면 발전이 좀 더뎠는데 춘천 내에 있어서의 균형 발전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GTX B 노선과 ITX가 연결이 되고 하면은 퇴계역과 북춘천 역사를 신설을 해서 춘천이 역사 중심의 촘촘한 도시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춘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 지금 밝혀주셨는데 조금 더 좀 넓게 보면 춘천, 철원, 하천, 양구갑 이게 뭐 사실은 춘천갑인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어떤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구상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당 국회의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최문순 도정이 추진하던 여러 것들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대공황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략 마련에 네. 모든 국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이 바로 한반도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첫 사업이 엊그저께 이제 네, 동해북부선 동해북부선, 연결로 예, 기공식. 첫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강원도는 한반도 뉴딜의 핵심적인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해 가지고 예. 일단 동해북부선도 연결이 되면은 북부선의 역사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역세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예. 그래서 동해 관광 그 특구 같은 것들을 지정받아 가지고 네. 북한의 원산 갈마 관광지대하고 연결을 해서 네.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9.19 합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었는데 원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 관광 특구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북 교류가 사실은 뭐 어떻게 좀 정체돼 있는 것 같고 북미 관계도 지금 뭐 별다른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해북부선도 미국과의 협의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그 미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뚫리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극복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상은 남북 간의 합의에 기반해 가지고 미국의 제재 없이 국제적 제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대통령과 그다음에 북한의 상호 합의에 의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세 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만큼 열정도 크고 포부도 남다를 것 같은데, 자,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 뭐 독립적인 헌법기관,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공약들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좀 관심 갖고 계신 법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등원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은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회를 상시 운영을 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회에 불출석을 자주 하는 의원들에게는 제재를 강화해서 세비를 밤낮토록 하는 그러한 법도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국회 윤리규범을 강화해서 그동안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되더라도 윤리위를 열지를 않아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뭐 어떤 국회의원은 6번이라고 하는 윤리 제소 오명을 갖고 있는데 뭐 제소당했는데 내가 처벌받았냐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의 제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게끔 윤리를 강화하는 그래서 윤리 기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하고 또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민 입법 발의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특권을 좀 줄이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의 감시 강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그다음에 기본권과 행복권을 늘리는 방향으로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듯이 저는 12년 전서부터 기본소득법을 만들겠다라고. 기본소득법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적 재난 사태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을 제공을 해서 든든한 안정망을 제공하고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향의 기본소득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뭐 아니면 특정 청년부터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르신서부터 더욱더 탄탄하게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코로나19 사태처럼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영업 월세 수당 같은 것들 좀 드려가지고 탄탄한 기본소득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 듣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자, 듣다 보면 사실은 초선 국회의원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듣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4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계속 준비해 왔던 어떤 과정들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세 번의 도전 과정 속에서 예. 내가 들어가면은 꼭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 이제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183석인가요? 거대 이제 여당이 탄생을 한 건데 뭐 개헌을 빼놓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많은 의석을 갖고도 그 다음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단 말이죠. 오만하지 않을까 또는 뭐 독주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당선 소감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공히 느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당선자 워크숍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모든 당선인들이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예. 겸손하고 일하는 국회로 보답하자라고 자체 결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결의가 실천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은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들어보면 586 세대의 막내면서 또 70년생 이후의 맏형격이다. 젊은 정치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제가 고 김근태 의장님으로부터 이제 정치를 배웠고 예. 그분은 국회에서 가장 신사에게 주는 백봉신사장을 한 4번 정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만큼 절제된 말과 예. 절제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20대 국회까지 그리고 21대 국회는 정말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지듯이 정치판 뉴딜이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정치혁명에 가까운 만큼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런 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70년생입니다. 예. 제 이후에 젊은 세대들과 함께 그런 새로운 국회 문화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강원도 내 8명의 당선자도 그랬지만 각 당에서 공천을 받으신 분 중에 청년 정치인 또 여성 정치인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비례대표상에서는 순위별로 1번, 3번 이렇게 강제 할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또 당 내의 공천 시스템 같은 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여성과 청년들이 강제 할당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향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좀 챙겨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느덧 준비한 시간이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뭐 우리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포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과 초심을 가지고 꼭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우지 않고 일로서 보답하는 그런 정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말만 앞서는 말하는 힘이 강한 정치보다는 듣는 힘이 강한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과 시민과 도민을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정치 하겠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희망을 더 크게 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심 변치 마시고 좋은 정치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춘천 철원하천 양구갑 선거구 허영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